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처남으로 인해 큰 고초를 겪었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에게는 무념무상 백수처남이 있었다는데요. 처가의 골칫덩어리인 처남으로 인해 사연자분에게도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8년 차의 40대 남자입니다. 전 30 중반에 결혼을 해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는 장인 장모님과 처남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며 종종 처가에 갈 일이 있어 갈 때면 늘 처가에는 처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으니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건 한 번은 평일에 결혼 준비에 따른 일정 때문에 아내와 둘 다 연차를 내고 쉬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일정 중 예정에는 없었지만 잠시 처가에 들리게 되었는데 처남이 방에서 자다 머리를 긁으며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냥 처남도 휴가인가 싶었어요. 그간은 처남이 하는 일이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재택이 가능한 일을 하는 건지 회사를 다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처남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황하더니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도 제 동생 직업을 이야기해 준 적 없고 아내도 딱히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아 그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아내도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저희에게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초기부터 입덧도 심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잠시 차 타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서 출근도 힘들어할 지경이었어요. 그로 인해 살도 너무 많이 빠져 안쓰러웠고 장인 장모님께서 집에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기에 아내가 푹 잘 새벽 시간을 태우고 갔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있기에 저는 매일 퇴근하고 처가로 가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처남은 집에서 빈둥대고 있었습니다. 전혀 일을 하는, 출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남이 일을 하지 않는, 직업이 없는 백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민감할 수 있기에 눈치는 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처남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매일 오고 가다 보니 처남이 제 눈치가 보였는가 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요즘 장인어른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시켜 볼 계획 중이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동네에서 씨앗과 모종 등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아직은 논과 밭이 있기에 제철이 되면 손님들이 제법 있으시지요. 하지만 말 그대로 동네 장사라 비수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SNS로 홍보를 한다던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던가 단순하게나마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생각이라고만 하더군요. 옆에서 듣던 장인 어른께서 그 얘기가 정말 몇 년째냐고 말만 그러지 말고 가게에 나와서 뭐가 있고 각 시기마다 뭐가 팔리는지 퇴비도 흙 종류도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라도 하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터넷으로 팔리겠냐고 하십니다. 소비자들이 질문하면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하냐고 하십니다. 그러자 처남은 자기가 쪽팔리게 어떻게 동네 사람들 알아볼지도 모르는데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냐고 하네요. 말하는 거 보니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런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 하더군요. 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새 큰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로 인해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고 식구도 늘다 보니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긴 고민 끝에 제 직업과 관련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민도 걱정도 너무 많았지만 기왕 시작한 거 큰 욕심 바라지 않고 월급 받았던 만큼만 수익을 내자 싶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부터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인지 몇 개의 거래처와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창업 6개월 만에 직원 2명의 월급을 주면서 제 급여도 괜찮게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거래처도 늘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나자 회사는 점점 커져 직원 2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직원 15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처남은 백수로 그대로였습니다. 아내한테 듣기로 처남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는데 처남이 하루 다녀와 놓고 다니지 못하겠다, 아니 안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그 친구보다 대학도 더 좋은 곳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직속 상사더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넌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고. 대학 졸업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백수인데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니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면서 누나는 모르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더래요. 저도 남자이지만 자존심 내세울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라고 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조건 굽신거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처남이 그 상황에서 자존심을 운운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건진 몰라도 이미 회사 생활을 여러 해 한 자신의 친구와 직급이 같을 거라고 생각한 처남이 답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생신 때였습니다.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 처가 식구들과 다 함께 모였습니다. 처남은 아무래도 동성간이라 그런지 제게 유독 주눅들어 하기도 하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음식점에서 밥도 먹고 선물도 전하며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처가로 자리를 옮겼는데 처남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쌓여졌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은 척 하시며 저희 아이들을 보며 웃으셨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는가 봐요. 잠시 후 제게 살짝 오셔서는 잠시 얘기 좀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처남을 저희 회사에 채용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남이 저와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딱 봐도 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야 직원 중에 식구가 한 명 있으면 제가 외근을 나가도 내부가 관리되니 솔직히 좋지요. 그런데 우선은 처남이 저랑 일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매형 회사에서는 일하겠대. 매형이니 자신이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자신이 모르는 일이니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서. 그런데 자네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볼 자신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 자네도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아들 좀 채용해줘. 아, 남도 고용하는데 가족이니 고려할 것도 없지 않나? 장모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처남이랑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당사자가 일할 마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전 곧 처남의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니 처남은 조금 전과는 달리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들었다고 하며 정말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도로 매형,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일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시 받는 것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데 매형은 저보다 형님이니 제가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얼마든지 일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처남이 알아둘 게 있어. 나는 일에서는 빈틈도 없고 대충 넘어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고 지각 이런 것도 안 돼. 그리고 나의 처남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권도 누리려고 해선 안 돼. 알겠지? 처남은 당연하다며 알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처남을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처가에선 드디어 아들이 취직을 했다며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게 감사하다고 했지요. 처남은 회사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장 막내 직원으로서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을 했지요. 부족할 땐 자신의 팀장에게 깨지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간 왜 이 아까운 능력을 집에서 썼겠나 싶었습니다. 처남은 지각도 농땡이도 부리지 않고 1년을 정말 근면하게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원들은 처남이 제 가족인 줄도 알지 못했고 그간의 일해온 성과를 통해 인사고과를 인정받아 연봉도 올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남이 저희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차 되던 해 열심히 일해주는 처남 덕에 회사 내부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직원들 간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어 미리 대응 및 대처하기도 좋아 거래처 업무나 외부 업무를 보기에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새 처남 주변으로 직원들도 몰려들었고 그들 사이에서 리더십도 보였습니다. 사원이었던 처남은 3년차에 대리를 달았고 처가에서는 경사가 났었지요. 제 성격을 아는지라 그냥 때가 되었다고 진급을 시켜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지라 처남이 열심히 잘 다녀 자신의 손으로 진급한 것이 뿌듯하셨던 거였어요. 제게 고맙다는 장인 장모님에게 처남이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남이 저희 회사에 다닌 지 5년째 되던 올해 전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저희 회사도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도 많이 줄고 혼자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지요. 눈물을 머금고 몇몇 직원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었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직원들은 제게 그간 감사했다면서 씁쓸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직급의 인원들을 중심으로 직급별 인원을 조정해 나가며 감축을 진행했고 처남 직급에서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인원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인원을 추려내어 그들에게 어렵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힘든 시기에 해고가 된다니 눈앞이 캄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보내는 입장에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직원의 이야기를 덤덤히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해고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직원에게 여러 부분을 고려해 너무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고 이 상태를 유지했다가는 우리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제 처남을 가리키며 왜 그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내려온 명단에 없었다고 인사 고과가 괜찮게 평가된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1, 2점 차이이기에 당신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니 너무 절망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그 직원이 제게 혹시 처남이라서 감싸고 도는 거냐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 처남과 처남 매연간인 건 철저히 비밀이었고 단 한 번도 내색한 적도 누구에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는데 간부급도 아니고 대리가 알고 있다니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보더니 그 직원 말이 다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는 척 할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얼른 진정시키고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 말이 저희 처남이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직원들끼리 하는 회식에서 술 먹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장 처남이니 알아서들 잘 하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얼른 다시 다잡고 그렇더라도 인사팀에서 평가는 냉정하게 하니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일 거라고. 그런 사실 때문에 다니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처남이 가족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인사팀이 제 처남과 엄청 친하다고. 다들 처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과도 대신 올려주고 난리랍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더 알아보고 나서 결과가 같던 다르던 다시 알려줄 테니 그간은 휴가다 생각하고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오후 인사팀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번에 퇴직자 명단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당연히 막힘없이 줄줄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처남에 대해 물으며 이 직원은 어떠냐고 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래서 팀장님, 제 처남이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으니 잠시 당황하며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내 씩 웃어 보이며 이제 오픈하는 거냐며 아는 척 해도 되는 거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남이 일 잘한다고 이런 직원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은 언제부터 우리 관계를 알았냐고 하니 처남 입사 3개월이 채 안 되어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이 무겁다고 지금까지 아는 척 하지 않지 않았냐고 하네요. 그래서 사장령으로 정리해고 명단을 조정하겠다고 하고 인사팀장과 처남을 해고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깜짝 놀라기에 내가 그간 왜 가족인 걸 숨긴지 모르겠냐고 냉정하게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남겨야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남의 성과로 진급하는 천왕 같은 사람을
남길 수가 있냐고. 인사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으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 처남을 불렀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자신에게 잘 보인 게 왜 자신의 탓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는데 술 때문이든 아니든 처남 입으로 떠벌리고 다닌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하니 자신이 어디 가서 여기보다 편하고 쉬운 일을 하겠냐면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처음은 그간 회사에 놀러 나온 거더라고요.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주변 다른 직원들이 처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을 대신 해주거나 했던 거였어요. 정말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암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은 아니지만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도 모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아니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나?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천한 매연간이라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해고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자네가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예민한가 본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마음 넓게 생각하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남을 해고를 한다니.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매정하구만. 장모님, 지금 처남 하나 때문에 제가 직원들에게도 신뢰를 잃어서 남아있기로 한 직원들까지도 그만둔다고 난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꼭 남아줘야 하는 주요 직원들까지 퇴사해버리면 전 사업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버티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처남이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 빼먹고 그 성과로 진급하고 다른 직원이 해고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제가 수습해야 하는 일이 일파만파입니다. 절 원망 마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사의 규율을 무너뜨린 처남을 원망하세요. 거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매정하네. 내가 자네 마음 넓은 거 보고 우리 딸 줬는데 정말 이러는 건가? 자네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나? 얘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해고를 한다는 건가? 장인어른 장모님, 저라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바로 잡아줄 것 같은데 장인 장모님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처남이 이런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할 시간 없어요. 빨리 회사 가서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재에 있거든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궁금한 건 처남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뒤돌아가는 제 뒤통수에 쌍욕을 날리시네요. 전 몇 날 며칠을 직원들을 달래가며 수습을 했고 처남을 해고하는 조건으로 그때 제게 컴플레인을 걸었던 직원도 다시 보듬었습니다. 아직 회사는 코로나로 이전과 같은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빠져나가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지며 한결 나아진 듯합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듣는 장인 장모님에게 진저리를 치며 당분간은 처가 왕래를 하지 않을 거라며 제게도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처남은 처음엔 제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다 중간에 잘못했다고 다시 일하게 해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니 이후엔 절 저주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체이고 이 사업체가 잘 굴러가야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는 다시는 처가 식구들 도와줄 생각 따위 하지 않고 우리 네 가족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며 이 시국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